안녕하세요. 수원박물관 박물관 서예교실 한문서예 강의를 맡은 도곡 홍우기입니다. 일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강은요, 한문획의 가로획, 세로획, 그리고 삐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획입니다. 이 가로획은 대부분 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늑이라는 게 굴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역입을 해서 45도로 눌러준 다음에 뒤집어서 붓을 바로 잡은 다음에 쭉 갑니다. 가서 붓을 세우고 살짝 올라갔다가 마무리를 해주고 띄는 겁니다. 살짝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 해서는 가로획이 살짝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해서가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것을 갖다 굴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말의 굴레거든요. 여기 그 말의 재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턱근, 코굴레, 이마근, 뺨근, 그리고 곱비가 이렇게 있고요. 바로 요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곱비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여기를 꽉 묶어두는 겁니다. 요 묶어두는 요 상태를 갖다 굴레라고 하는데, 굴레가 만약에 느슨하면 이 말을 제대로 부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팽팽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굴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부인은 천리지눈이라는 말을 갖다가 했어요. 천리지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자가 원래 하면은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요거는 늘어서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진칠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리에 걸쳐서 구름같이 많은 병사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이라는 것은 뚫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얘기하고, 전쟁에서 패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가족, 내 나라까지도 다 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름같이 많은 병사들, 이게 1km에 걸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리에 걸쳐서 진을 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천리라는 것은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러니까 이 진이 팽팽하고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거리지만, 이 거리가 무한히 변화가 되는 것, 그러면서 단단한 느낌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떼기에 양쪽에 물건이 매달아져 있어서 그것이 휘어서 부러질 듯 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시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아주 단단한 그 느낌을 바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는요, 먼저 기피를 합니다. 이 기피를 할 때는 역입을 하죠. 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45도 각도로 눌러주고, 그리고 붓을 뒤집어줘요. 뒤집어주면 붓이 쓰러지죠. 여기서 바로 붓을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고 살짝 가늘어지다가 살짝 다시 굵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표시가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45도 각도로 눌러주고 띄워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렇게 매끄럽게 나왔지만, 이 옛사람들은 이것을 횡린과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횡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비늘이, 이렇게 물고기 비늘이 있죠. 이 물고기 비늘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가 서 있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돼 있거든요. 이 매끈하게 돼 있는 그대로 쓰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이 물고기 비늘이 있는 것처럼 쉴 새 없는 변화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갖다가 옛사람들은 이런 거를 상상을 했던 겁니다. 세로획일 때는 이렇게, 가로획일 때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계속 똑같은 그냥 선인일 것 같지만 계속 변화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보고 옛사람들은 천리지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써보시죠.
가늘어졌다가 굵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역입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회봉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메꿔주는 그런 식의 기초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한 글자 한 글자 한 획 한 획 쓸 때마다 늘 이런 마무리를 해야 되고 기초를 해야 되니까 필맥이 끊어지고 글자마다 끊어지고 아무리 많이 연습을 해도 글씨가 제대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기필 부분과 수필 부분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와서 탁 뒤집어서 쭉 와서 위로 올랐다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죠. 지금 보면 제가 기필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을 옛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로획을 그을 때는 세로로 붓을 내려주고 세로로 글씨를 쓸 때는 가로로 붓을 내려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이렇게 와서 붓을 뒤집어주고 가늘어졌다가 다시 굵어지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는 세로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획은요, 가로획과 똑같은 거예요. 가로획을 옆으로 다 뉘어놓으면 바로 세로획입니다. 역입을 해서 붓끝에다 힘을 주고 눌러준 다음에 붓을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주고 붓이 바로 잡힌 다음에 붓을 세워서 살짝 가늘어졌다가 다시 굵어지는 거죠. 그리고 슬쩍 올라갔다가 마무리를 해주고 띄워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획이 올라갔다가 가로로 눌러주고 뒤집어주고 붓을 세워준 다음에 가늘어졌다가 굵어주는 거죠. 이렇게 다시 뒤집어져서 가늘어졌다가 다시 굵어지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영자팔법에서는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 활궁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활을 갖다가 땡기는 느낌으로. 옛날 사람들은 천균노, 백균노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천균노라고 하는 것은 이 균이라는 게 30근이거든요. 30근인데 이 30근을 천균이니까 만근이나 되는 활이라는 거죠. 그거를 땡긴다고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 세로획을 쓴다고 한다면 세로획의 느낌을 옛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세고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만세고등이 만년이나 된 마른 등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만년이나 된 마른 등나무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리고 얼마나 이게 말랐으면 지금 몇 년 된 등나무 줄기도 그렇게 뒤틀리면서 강인한 그 생명력이 느껴지는데 휘어져 있는데 그 휘어져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팽팽한 느낌이 나는데 어떻게 이 고든 획이 그냥 느슨하게 출렁출렁출렁 하는 느낌처럼 그렇게 보여질까요? 이 위부인이 얘기한 것은 만년이나 된 묵은 등나무가 이렇게 자라난 것처럼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그걸 생각을 하면서 써보세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뒤집어져요. 그리고 붓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와서 꾹 눌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가 살짝 이렇게 휘지요. 요거를 갖다가 노부득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라는 것은 곧게 쓰면 안 된다. 곧으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가능한 한 이렇게 약간의 S자 라인을 갖다 그어가면서 쓰면 글이 훨씬 더 멋있게 쓸 수 있습니다. 세로획 중에서 다른 세로획들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이 철주였었죠.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 쭉 가늘어졌다가 다시 굵어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와서 쭉 가늘어지다가 쭉 빠지는 듯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빠지는 것을 현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침이 뭐냐면 바늘을 걸어 놓은 것처럼, 이 침이라는 게 뭐냐면 바늘인데 바늘이 끝이 무디면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어떻게 날카롭게 예리하게 탄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여기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로라고 하니까 이슬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이슬이 여기에 맺혀 있는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데가 어느 한쪽으로 다 치우치는 게 아니죠. 동그랗게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단하게 맺혀지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로를 쓰겠습니다. 뒤집어지고요. 가늘어졌다가 쭉 가다가 멈추는 것. 여기서 이 부분은 좀 가늘어지고 다시 굵어지고 다시 빠지는 느낌. 뒤집어지고 살짝 가늘어졌다가 굵어지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느낌. 바로 이것을 수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현침은 이거보다 더 잘 빠지죠. 날카롭게 빠집니다. 뒤집어지고요. 살짝 가늘어지다가 굵어지다가 다시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빠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와서 힘을 주고 가늘어지다가 다시 굵어지면서 쭉 붓끝에다 힘을 주고 쭉 빠져 들어가는 것. 요것을 현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삐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가늘어지다가 다시 굵어지면서 쭉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 느낌을 보면 현침을 옆으로 뉘어놓은 듯한 느낌이 좀 나죠. 약간 휘면서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힘을 주고 뒤집어 주고 살짝 가늘어지다가 다시 굵어지면서 쪽쪽쪽쪽 빠져들어가는. 옛사람들은 육단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문육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육자로다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육리라는 뜻입니다. 육리라는 게 뭐냐면 분리해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단은 끊어내다. 요건 서는 무소소라고 하는데 무소가 코뿔소입니다. 상은 상하예요. 그러니까 육단서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코끼리 상하를 잘라낸 것처럼 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 육단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뒤집어서 가늘어졌다가 다시 굵어지면서 이게 빼는데 이 끝부분까지 힘이 들어가는 것. 꼭 이렇게 들어가서 당당한 느낌이 들어줘야 됩니다. 가다가 멈춰줘도 괜찮아요. 가늘어졌다가 다시 굵어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것. 이것을 삐침이라고 하고 영자팔법으로다가는 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법이요. 다음은 무소의 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삐침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긴 삐침이 아니라 약간 짧은 삐침이에요. 힘을 주고 뒤집어줘서 쭉 빠지는 거죠. 요것을 잘 보면 무소의 뿔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자세히 보면 새의 주둥이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것을 탁이라는 말로 다 씁니다. 이게 새 주둥이 탁자예요. 새 주둥이, 날카로운 주둥이, 그런 느낌도 들고요. 새가 먹이를 탁탁탁탁 쪼아 먹을 때 그 느낌처럼, 그런 느낌처럼 쓴다 그래서 이걸 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 와서 붓을 힘을 뒤에다 주고요.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붓을 세운 다음에 쭉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뒤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와서 쭉 빠지는 것, 이것을 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여기다 뒤에다 힘을 주고요. 그리고 붓을 뒤집어 주고 바로 붓을 세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요것을 뒤집어 놓은 거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콧불소의 뿔, 그거를 이쪽으로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한번 보세요. 뒤집어 주고 붓을, 그래서 붓을 바로 잡은 다음에 쭉 빠져 들어가는 것, 요런 것들을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자팔법에서는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앙이 책지라고, 이 채찍을 위로 올려가면서 채찍질을 한다는 뜻으로다가 씁니다. 이 책이라고 쓴 거는 이 채찍질할 책자예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치는데 탁 와서 팍 치는 거죠. 그 채찍이 휘두를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끝부분에, 그 채찍을 맞는 부분에 힘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와서 뒤집어 주고요. 다시 붓을 세워 준 다음에 붓이 정리가 된 다음에 쭉 비춰지면 이런 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거는 사실은 점에 해당되는 건데, 아까 있는 그 탁과 책이 같이 결합이 된 거라 이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힘을 주고요. 뒤집어 줘요. 그리고 짧게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힘을 주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짧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 와서 짧게 이렇게 빼주는, 이런 것들은 서로 마주보는 점일 경우에 이러한 점을 씁니다. 처음에 이제 가로획과 세로획, 삐침, 그리고 삐침으로 되어 있는 점, 이것을 갖다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쩌면 기존에 써왔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초보자들도 또 글씨를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천리지눈이나 만세고등이나 콧불소, 그 다음에 상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씨를 쓴다면 글씨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